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2021년 2월 19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동방 567%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자, 쿠팡 이슈가 최근에 좀 이제 핫하고 뭐고 한데, 그냥 테마입니다. 이런 거 좀 이제 지금 같은 높은 자리 버블 구간에서 좀 따라잡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인 거고, 저렴할 때 사서 기다리는 투자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나가려는 이제 공부라든가 그런 걸 좀 하는 게 투자에는 이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좀 이제 안정적인 수익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래의 업사이드와 이제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태평성대님이 567%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수익 감사합니다. 주식수 반 덜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가져가 봅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뭐 복리계좌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은 봐야겠죠. 이거는 지금 확실히 저는 이제 버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뭐 나머지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별 부담이 없잖아요. 수익을 이만큼 냈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망한다 그래도, 이 동방이라는 기업이 망한다 그래도 부담이 없는 비중이기 때문에 수익을 이만큼 낸 분들은 이제 분할매도 해놓고 보유해가면 돼요. 그리고 신규로 이제 접근하려는 분들 단기적으로 이제 샀다 팔았다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거래량이 보면 최근에 음봉이 하나 딱 찍힌 거래량에 보면 위험 신호가 뜨고요.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수세도 이제 실종이 되면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주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쿠팡의 적정 밸류는 4,000원에서 6,000원 구간대예요. 요 구간에 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편입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뭐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저평가 구간에 산다 그러면 이 동방이라는 기업은 4,000원 밑에서 봐야 됩니다. 4,000원 밑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 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가능성이라는 거죠. 항상 이 버블이라는 거는 끝이 나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끝날지는 몰라요. 다만 이 변동성을 배팅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진 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이만큼 투기 자금이 많이 붙어 있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슈를 보고 이제 들어간 자금들이 많이 있다 보면 악성 매물이 돼요, 그게. 그래서 하락이 어디서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면서 저평가까지 나중에 만들어줄 가능성들이 있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버블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탐욕 그리고 광기의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심리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인간의 심리가 좋은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 왠지 나도 사고 싶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면 팔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항상 역행할 수 있는 투자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현재가가 11,000원 구간에 이제 시총이 한 4,037억 정도 이제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동방이라는 기업의 이제 적정 밸류 수준은 한 1,800억에서 한 2,500억 사이 정도 된다고 저는 이제 계산을 잡고 있어요. 이 동방이라는 기업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쿠팡과 4년인가 이제 뭐 물류 계약을 해가지고 요 물류를 이제 전담하는 하는 게 있고, 쿠팡의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제가 이제 따로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 이슈가 불면서 이게 지금 뭐 50조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0조니 50조니. 근데 쿠팡이라는 기업은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PBR이라고 계산을 해서 매출 기준으로 해서 무슨 뭐 밸류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 이건 무슨 뭐 100배 200배가 아니고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장을 해서 50조에 상장을 하든 30조에 상장을 하든 이게 밸류가 적정 밸류가 아니라는 거죠.
30조에 상장을 하든 50조에 상장을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버블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얼마만큼을 땡겨온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기업처럼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쿠팡이 상장해놓고 마이너스 90%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닷컴 버블이 꺼지고요. IT 닷컴 버블이 꺼지고 닷컴 버블 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100불까지 올랐다가 여기에서 이제 1불 밑으로 1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이제 2000불이지만 장기적으로 2000불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성장만 지속해 간다 그러면 이런 파일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쿠팡이 50조에 사든 30조에 사든 더 비싸게 산다 그래도 밸류 체크가 가능할 때 들어가는 게 투자예요. 밸류 체크가 안 될 때 이 변동성을 예측을 해서 배팅을 하고 매도를 하고 하는 거는 수익 손실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를 합리적으로 해야 꾸준히 하고 오래 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주식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자, 쿠팡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하고 쿠팡에 지분 투자를 했고 동방이라는 기업이 공유경제 테마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밸류 부담도 지금은 없는 구간이다. 밸류 체크가 정확히 되진 않지만 뭐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쿠팡이 외양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쿠팡보다 동방이라는 기업이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드렸어요. 쿠팡이라는 기업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었으니까 향후 4년간 이제 뭐 삼자물류 이제 전담을 했다. 이게 2018년인가 19년도에 시점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2022년, 2023년에 재계약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상황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구간은 1,500원에서 2,000원 구간대란 말이에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주가가 이제 14,000원 금방까지 올라왔죠. 그러면 1,500원 구간에서 보면 거의 한 800% 이상, 800%, 900% 이상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뭐 2,000원 구간대에서 보면 대충 뭐 한 500%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버블 포지션이 어디서부터냐를 보는 거예요. 적정 밸류 수준이 왔을 때 4,000원 위에 올라가면 이건 적정 밸류 수준이니까 분할 매도를 덜어놓고 보는 거예요. 왜? 분할 매도 해가지고 또 저평가 기업들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버블 포지션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복리 계좌를 옮겨놓게 되면 이 버블을 취해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주식 투자는 항상 이렇게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때요? 조정 기간이 뭐 2012년도부터 한 8년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8년 조정을 받았는데 이 구간에 저평가 구간이 어딘지 계산을 해서 요 정도가 이제 저평가 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요런데 아무데나 사서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 넘어가고 오는 구간에 챙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단이 2,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 한 300% 정도로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300%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300%의 상승이 나왔다고 계산을 했을 때 8년 9년이면 자 300% 나누기 9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30% 되겠죠. 그러면 1년에 30% 정도의 이 기업 투자를 해서 성과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2012년 13년도에 샀다 그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012년 13년도에 샀을 때는 연평균 30% 수익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2016년 17년도에 샀을 때는 연평균 40% 수익 구간이 나온 거라고요.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계좌가 플러스를 찍고 있지 않아도 저평가 구간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구간,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존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주가라는 건 언젠가는 튀는 겁니다. 적정 밸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상장 이슈라든가 이런 게 붙어서 이제 투기 자금이 붙었기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버블이라는 게 2만원까지 갈지 3만원까지 갈지 30만원까지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버블 구간에 사서 버블을 취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버블이라는 거는 주가는 결국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에 연동이 될 거 아니에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블이 예를 들어서 10배가 입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기업인데 이게 10억에 거래가 되면 나중에 1억짜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를 예를 들어서 보면 2007년도에는 70조를 벌었어요. 70조를 벌었으니까 1400포인트까지 가고, 여기서 알파 간다 그래도 1600포인트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2000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버블이 해소가 돼야 되니까 1400까지만 빠지면 되는데, 이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이 항상 경제 위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보면 미국 모기지라 그래갖고 주택 버블이 있고 뭐하고 하면서 그게 터지면서,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모기지 사태 때문에 금융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은행으로 넘어간 거죠. 주택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해줬으니까 은행까지 다 망하면서 이게 산업 전반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돈이라는 게 완전히 막 묶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때 이익이 70조 벌던 걸 40조까지 줄어들면서 2008년도에 900포인트까지 빠진단 말이에요. 800포인트까지 빠져야 되는데 왜 900포인트까지 빠졌냐? 자, 선반영을 해서 이제 바로 100조까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서 2013년도에. 자, 이 100조까지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2000포인트가 적정 밸류잖아요. 자, 이걸 이제 맞춰서 주가를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방으로의 리스크는 그냥 좋은 기회입니다. 기업 이익들이 줄어든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다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활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하락이라는 거는 결국은 바닥이라는 게 있는데, 버블이라는 게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후유증이 크게 온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 이제 뭐 대공황 같은 경우가 버블이 엄청나게 극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정부에서 완전히 죽여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노이즈가 크게 왔던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들이 좀 이제 대응을 더 잘하고 하면서 이제 폭락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게 되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버블이라는 게 쌓이면 계속 새로운 노이즈라는 게 발생하면서 그런 변동성들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큰 흐름이고, 경제,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큰 흐름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파동들이 다 섞여서 이런 큰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가와 가치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또 사람들은 이게 주가가 이게 10,000원이다. 뭐 이 주가를 본단 말이에요,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냐, 얼마짜리 기업이냐. 근데 시총의 관계를 해서 봐야 되는 건, 주가라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4천억을 얼마로 나눠놨느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짜리면은, 자, 이건 4천주가 있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게 만원, 이게 10만원, 뭐 100만원, 1000만원짜리면은 4만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이 주식이 100만원짜리면 40만주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이 10만원짜리라 그러면 400만주가 있는 거고, 이 주식이 1만원짜리라 그러면 4천만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식을 몇 주로 나누느냐에 따른 것만 있는 거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쩐 주면은 잡 주고, 무슨 뭐 비싼 돈 주면 뭐 황제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서, 주식을 볼 때는 이 주가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항상 이 부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막 10만원짜리 주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면은 10만원짜리라서 비싸다, 만원짜리는 만원짜리라서 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버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해서 이게 100조가 가든 200조가 가든 1000조가 가든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 보면 확실하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자, 이 쿠팡 상장 이슈가 붙으면서, 야, 쿠팡이 이거 공모하면은 50조 평가받을 수 있대 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럼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는 너무 싼 거 아니냐. 쿠팡은 적자 기업인데, 자, 이걸 가지고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버블인 기업을 가지고 상대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도 그만큼의 버블을 키워야 된다는 거냐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이제 맞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동방이 가지고 있는 쿠팡 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방에 있는 쿠팡의 지분의 가치가 쿠팡이 상장을 해가지고 평가받는 지분의 가치가 쿠팡 지분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쿠팡의 적정 가치가 얼마냐를 놓고 쿠팡이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를 평가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봤을 때는 동방이라는 기업의 지금 적정 밸류 수준은 5,000원, 6,000원 정도 보여진다라는 거. 그 위에서는 이제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3월, 4월 달에 이제 뭐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할 텐데, 이때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이 되겠죠. 이 전부터 빠질 수도 있고 지금부터 빠질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다만 상장을 하게 되면 그 시점 어딘가서부터는 요 관련 테마들은 꺼질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기대감이 꺼지는 거니까. 자,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럼 이 상장 시점이 오면 이때 팔아야지라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아니야, 난 좀 더 먼저 팔아야 되겠어. 그때 되면 매물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면 주가라는 건 버블에 있다가 정상으로 회귀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제 쿠팡이 보면은 사업 구조를 놓고 보면 쿠팡이 로켓 배송, 자, 산업 흐름을 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 이거를 미리 확보를 해야 돼요. 미리 확보. 쉽게 말하면 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근데 그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선점 효과 때문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쿠팡을 한번 쓰면 이제 뭐 이 쿠팡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 다른 데 거를 거의 사용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로 이게 좀 지배력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입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월구독이라는 걸 하잖아요. 유통업체에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 2,000원인가 뭐 얼마인가 하면은 여기에 딱 프리미엄 뭘 주는 거야. 프리미엄을 뭐 이제 뭔가 혜택을 주는 거죠. 이런 구독 서비스에 또 진출을 하고 있고,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또 진출하고 있는 게 지금 배달의 민족이라고 있잖아요. 배민. 이제 뭐 배달을 하는 시장에도 이제 쿠팡이 뛰어들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쿠팡이라는 기업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 기간 안에 무슨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다만 쿠팡이라는 기업이 망한다 그래도, 설사 망한다 그래도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다른 기업들도 다 이해를 했겠죠. 뭐 이마트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요거에 대해 이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 이걸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게 왜 적자가 날까요? 쉽게 말하면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고정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인건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익 구조가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 시대가 되고 이제 드론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라든가 뭐 이제 뭐 운송 사업은 완전히 판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업은 모조리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서비스가 굉장히 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다 이제 로봇이나 무슨 뭐 드론으로 바뀌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 관련된 사업 구조에 이제 운송이라든가 물류 관련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진짜 포인트는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하고 드론. 이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진짜 장기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걸 보고 이제 요걸 공부를 해나가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포인트는 지금 당장 쿠팡이 얼마에 상장하고 상장하면 주가가 얼마 오르고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제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공중에다가 하늘에다가 물류창고를 띄웁니다. 이만하게 물류창고를 띄워요. 그래서 물류창고를 공중에다 띄워요. 그래서 이거를 드론으로 배송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택배를 우리가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요런 데다 그냥 던져주고 갈 수가 있겠죠. 드론이. 아니면 이제 뭐 지정된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예를 들어 쿠팡의 로켓 배송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것들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드론이 가져다가 물류창고에다 갖다 놓고 이 물류창고에서 그냥 배송을 하게 되면 당일 배송 몇 시간 만에 배송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택배가 무슨 뭐 얼마 안 걸리겠죠. 뭐 1시간 30분 만에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1시간 2시간 만에 이런 것들이 배송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에서 이거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게 2014년도에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점검하고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동안 이게 이제 공중에서 물창고를 놓고 이제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허가가 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2019년인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몰라요. 이거 이제 다 뉴스로 보고 한 거라.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어디다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기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있으면 이게 만약에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에 협업을 하겠죠. 쿠팡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아마존이랑 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야,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보다 이게 먼저 열릴 수도 있어요. 불과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뭐 택배기사들은 뭐 또 맨날 파업하고 뭐 하겠지만, 요런 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수많은 실업자들도 양산을 하고 뭐하고 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이 분야에서의 또 이제 참가자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또 생기는 거고, 직장으로 또 놓고 보면 그럴 거고, 또 기업들은 요런 고정비들을 감소시키면서 이익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포지션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쿠팡은 그런 인프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로 배달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뭐라 그래야지?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배달을 로봇으로 하는 이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이 하는 이 물류창고, 공중에 있는 물류창고가 훨씬 효율적이겠죠. 근데 이제 안전 문제에서 놓고 보면, 물류창고가 공중에 떠있고 하면 드론이 갑자기 고장나버리거나 하게 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훨씬 클 수 있겠죠. 이 소프트뱅크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보다. 그럼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현실에 입혀질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듯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진출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갈 건지를 추적을 해나가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는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대감을 추적을 해서요. 이건 다 기대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실화된 게 아니니까. 이걸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현재 숫자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내는 거예요. 이 시기와 시점을 짚어내는 거예요.
기회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쿠팡이 상장하게 되면 무슨 10년 후에 쿠팡에다 투자를 하면 뭔가 문제가 돼요? 아무렇지도 않다. 더 비싸게 사면 어때요? 더 안정적인 구조가 갖춰져 있을 때 더 비싸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면 항상 포지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기회를 봐야지 지금 쿠팡이 상장을 해서 이 지금 동방이라는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고 지금 이거 지분을 이거 갖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2배 더 갈 거다 3배 더 갈 거다 하면 이제 투기 자금들이 들어오고 할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동방이라는 기업이 싸냐 비싸냐를 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비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이제 우리가 편입을 해갔던 구간에서는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이제 포지션 교체를 하고 뭐하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 종목들을 추려를 해야 되고 뭐하고 있어야 돼요. 회원분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접근을 하는 관점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5,000원, 6,000원을 팔았는데 지금 주가가 13,000원까지 갔어. 아이고 죽겠다. 이런 식의 욕심을 가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블을 취해가겠다고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복리계좌를 운영을 하거나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보유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조정이 여기에서 지금부터 한 5년 들어오면 어때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복리계좌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10년, 20년 보유하지 뭐 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계좌에서는 비쌀 때 덜어내고 팔아가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새로 이제 편입을 해나가고, 이런 리밸런싱 포인트를 계속 잡아가는 거고, 복리계좌 같은 경우는 버블이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산을 축적시켜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이런 개념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쿠팡 이슈를 보면 이 쿠팡이라는 기업이 얼마에 상장할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얼마에 상장할지가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뭐 100조에 상장하면 뭐가 달라져요? 1000조에 상장하면 뭐가 달라져요? 지금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 쿠팡 기업 가치가 10조인데 1000조에 상장했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쿠팡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요. 그럼 쿠팡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거 갖고 있을까요? 기업 가치가 10조인데 이거 1000조에 상장을 하면 다 때려 팔 거 아니에요. 그럼 10조까지 내려오겠죠. 아니면 이 내려오는 중에 뭐 10조에서 한 20조, 30조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20조, 30조까지 내려오겠죠. 지금 이제 쿠팡이라는 기업이 50조에 상장을 하면 어떤 투자 기회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30조에 상장하면 어떤 투자 기회가 있어요? 50조에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30조에 상장했으니까 싼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관련 테마에 엮여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 많이 올라와 있어도 저평가된 기업들, 또 미래 성장성들이 많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요런 거는 어때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항상. 자, 수익을 뭐 100%, 300%, 500%, 1000%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가는 영역인 거예요.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지금 보면 야, 거래량이 얼마 안 나왔고 이슈가 남아있으니까 주가는 더 갈 수도 있겠네.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은 비싸니까 신규로 접근할 자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할까요? 전부 팔까? 70% 팔까? 80% 팔까? 50% 팔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90%만 팔고 10%만 보유해볼까? 아니면 그냥 다 팔아버릴까? 가진 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자, 신규는 어때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쳐다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거에 대응을 하려는 관점으로 보는 거는 싸게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지션이 잡혀 있어야 엇박자를 타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방송은 그렇게 맞춰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